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소식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달러 인덱스 지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는 보시면은 어제 하락으로부터 반등을 좀 해주려고 했었는데 그 기세가 많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조금 전에 CNN에서 밝히기를 미국 쪽에도 이 새로운 전염병 변이 환자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증시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맹렬한 기세로 58,000달러를 뚫었었으나 다시 한번 57,000달러 선으로 후퇴한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4,663달러.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나쁘지는 않은 그런 분위기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아티아 최대 슈퍼마켓 체인, 크로아티아의 월마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콘줌이라는 슈퍼마켓 체인에서 앞으로 암호화폐 결제를 수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스텔라, 비트코인 캐시 등등인데요. 참고로 이 슈퍼마켓 체인은 1957년도에 설립된 굉장히 오래된 슈퍼마켓 체인이라고 하네요. 일단은 온라인상에서부터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오프라인에서도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게 될 예정이며, 일단은 60개의 매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크로아티아 전역에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의 삶 속으로 한 발자국씩 더욱더 나아가고 있는 암호화폐에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이었고, 자, 그 다음엔 스퀘어의 캐시 앱이 비트코인 탭 루트 지원을 추가했다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레이스케일과 SEC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그레이스케일이 SEC에게 강하게 항의를 합니다. 우리가 신청한 GBTC를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을 해달라. 왜 승인을 안 해주는 것이냐? 니들 선물 기반 ETF는 승인하면서 우리 현물 기반 승인을 안 해? 그러면 니들 SEC는 행정 절차법을 위반하는 수가 있다. 그러므로 빨리 승인을 해달라고 강력한 서한을 SEC에 제출을 했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을 지원 사격하기 위해서 미국 내 최대 암호화폐 로비 업체인 블록체인 협회가 SEC에게 마치 중지하는 듯한 시그널을 보내면서, 아이 우리 SEC 양반들 이 비트코인 선물 기반 ETF 승인한 거 정말 잘하셨는데 이제는 좋게 그레이스케일 거 현물 ETF도 좀 승인 좀 해줍시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 그레이스케일을 도왔다라고 하는데요. SEC는 과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하게 될까요? 한편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솔리더스 랩스 컨퍼런스에 참석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엄포를 놨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SEC에 등록을 해라. SEC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래야만 투자자 보호 및 규정 준수를 위한 필요 단계를 마칠 수가 있을 것이다. 근데 니들이 만약에 우리 말을 안 들어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다가 명령을 내려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알아서 살살 기어라 이 자식들아 라고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권위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게리 겐슬러 실실 쪼개고 있는 북어대가리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허허 실실 쪼개는 것과는 달리 굉장히 오만하고 독선적인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누가 이렇게 계란, 삶은 계란 하나 갖다 놓고 눈, 코, 입만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자, 좀 겸손해져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을 장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자를 보호한다라면서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SEC, 정신을 좀 차릴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자, 한편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서 비트코인 현물 기반의 ETF를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관련된 정책 같은 경우는 캐나다의 엉덩이만도 못 따라가고 있는 미국. 아, 왜 이러나요? 이러면 안 되죠. 하루빨리 좀 제대로 된 정책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보고, 다음으로 해서 최근 뉴욕 디지털 자산 투자 그룹 같은 경우는 앞으로 12개월 내 수천 개의 은행들이 그들의 고객들에게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놨다고 합니다. 2022년도에는 더욱더 많은 은행들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투자에 문을 활짝 열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은행들 입장에서도 고객들이 계속해서 돈을 빼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으로 옮기는 것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아, 그럴 바에는 우리가 먹자. 우리도 암호화폐 관련된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이 돈을 우리 은행에서 바깥으로 옮기지 않게끔 하자라는 식으로다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과연 내년 얼마나 더욱더 많은 은행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게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외국에서도 하니까 국내 은행에서도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2년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다음으로 해서 최근에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는 한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결국 100조 달러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과감한 예측을 내놓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비트코인에 몰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과연 마이클 셀러는 미래에 몽상가로 남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위대한 비트코인 투자의 선구자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인가, 계속해서 기대를 가지고 미래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비트코인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 연말에 강세장 돌입할 것이다. 초강세 사이클이 임박했다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느냐? 찰리 리의 형님인 바비리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의 이번 사이클 고점, 정점에 달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었다.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된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빠르게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를 돌파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지가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 한편 플랜 B 같은 경우는 자신의 모델 예측이 11월 달에는 깔끔하게 빗나갔음을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핑계대지 않고 딱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부터 10월까지는 정확하게 맞췄으니까 일단 또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어떤 예측 모델도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12월 달에는 비트코인 떡상잔치가 열릴 수 있을 것인가? 미워도 다시 한번 플랜 B의 스톡 투 플로우 모델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비트코인 분석들. 최근에 비트코인 분석 같은 경우는 엇나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테디의 분석 같은 경우는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죠. 이런 식으로다가 와리가리를 치면서 사람들 애를 태운 다음에 올라가게 될 비트코인, 아직까지는 예측대로 잘 올라가고 있다라고 테디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다음에는 프랙탈인데요. 케일리오 분석가 같은 경우도 이것 봐라, 이제는 좀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뭔지 알겠어 라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프랙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비트코인은 떡상을 이어가게 될 수 있을 것인가? 부푼 기대를 가지고 12월달 순조롭게 시작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자, 그런데 최근에 거래소 바깥으로만 계속해서 빠져나갔었던 비트코인이 입금이 좀 됐다라고 합니다. 좀 입금이 됐죠. 입금이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비트코인 매도와 함께 좀 떨어지는 경향들을 보여줘 왔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올라갔다가 바로 쭉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은 가격이 좀 떨어지게 될 것인지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입금 물량이 좀 늘어난 데에 비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는 고래들의 매집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더리움의 메가 고래, 그냥 고래도 아니고 메가 고래들이 이더리움의 총 공급량의 0.59%를 최근에 축적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개수로 따지면은 73만 4,800개를 이더리움을 최소 10만 개에서 1000만 개 들고 있는 고래들이 집어삼켰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물량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개미들 턴 거라고 하죠. 개미들이 패닉에 빠져가지고 이더리움을 던지는 동안 고래들은 개걸스럽게 얌얌쩝쩝 쭈압쭈압거리면서 소위 말해서 이더리움을 졸라게 처먹었다라고 합니다. 다 뺏어가고 있어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개미들은 본인들의 물량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시장에 대한 공부가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열렬한 지지자이기도 한 리얼비전TV의 CEO 라울파리 형님이 최근에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비록 이더리움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포트폴리오의 82%를 이더리움으로 채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솔라나와 루나가 이더리움의 상승률을 상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즉 솔라나와 루나가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역시 상승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전체 암호화폐 시장은 향후 10년 동안 100배 이상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정말 기대되는 미래 솔라나와 루나 그리고 이더리움까지 트리오가 많은 투자자들에게 한박 웃음을 안겨다 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는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새로운 코인을 상장했는데 비코라는 코인, 오늘부터 나중에 거래가 시작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어서 또 다른 비트코인의 열렬한 지지자이기도 한 앤서니 스카라무치의 스카이브리지 캐피탈, 이 스카이브리지 캐피탈 산하 플래그십 펀드 스카이브리지 멀티 어드바이저 헤지 펀드, 뭐 이렇게 길어, 포트폴리오가 암호화폐 관련된 노출을 150% 정도 급증시켰다라고 하네요. 그만큼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에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고 말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투자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년이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해서 시바 이누의 뒤를 이어서 내가 개판을 이어가겠다.
어디 한번 다시 또 난장판 한번 만들어 보자. 또 다른 개코인 플로키 이누 같은 경우 다가오는 4일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알려진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에서 프로모션을 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개판의 전설은 계속된다. 플로키 이누 역시 시바이누처럼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엔 코인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소프트뱅크와 메타버스에 관련된 소식들 몇 가지가 있길래 가지고 와봤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이번에는 메타버스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 제페토에 약 170억엔을 출자했다라고 하는데요. 제페토는 국내 회사입니다. 다름 아닌 네이버의 자회사로서 전 세계 2억 5천만 명 이상의 유저에게 이용되고 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네이버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우리는 메타버스를 넘어서 아크버스를 탈 것이다. 아크버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일본의 도시를 이제 가상현실 세계에서 복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또 소프트뱅크와 기술적인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메타버스나 아크버스 그리고 새로운 산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참고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좀 힘을 내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쪼까 되셨다. 그러면 토마토밭 도와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 버튼 클릭을 통해서 채널 지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